자, 비트입니다. 이거는 수능 특강 영어의 17강이 6번 문제죠. 17강 뭐 6번이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뭐, 이거는 문장 삽입 형태 유형이니까. 한번 보죠. 박스 안에 거 보면, thus, 그래서,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이 창의성, creativity, 이 창의성이라는 게 뭐랑 관련이 있어왔다고. be associated with 이런 표현도 많이 보죠. 뭐뭐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 뭐랑 관련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The divine as opposed to the human. 뭐랑은 반대로, oppose가 반대라니까. opposed. 즉, 인간적인 거랑은 반대로, the divine. 이 신적인 거랑 관련이 있어 왔다는 거죠. divine이 뭐 신성한, 신과 관련된 이런 소리죠. 그래서 the divine, the 뒤에 보통 형용사 하면은 뭐 추상명사나 복수 보통 명사 되잖아. 그래서 the divine에서 뭐 신적인 거, 신성한 거, 이런 거랑 창의성이 관련이 있어 왔다. 이 말이 들어갈 위치를 보면, a great example. 아주 훌륭한 예, 뭐예? Why history matters. 이때 matter는 동사. matter가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중요하다. count처럼. count도 뭐 숫자 같은 거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잘 쓰죠. 그래서 count, matter 이런 게 동사로 쓰면 중요하다는 뜻으로 쓴다는 것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why history matters 말 그대로 뭐 왜 역사가 중요하냐라는 거. especially 특히 old history. 특히 옛날 역사들. 이런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a great example, 훌륭한 예가에서 example 이게 주어져. 단수로 is offered, 제공이 되어진다. 뭐에서? by taking a close look at. take a look at이라는 게 살펴보다는 소리인데 take a close look at이니까 자세히 살펴보다는 소리겠죠. 뭐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에서 이런 훌륭한 예가 주어진다고? The word creativity itself. 그 창의성이란 그 단어 그 자체, 요거 앞에 있는 창의성이는 요 앞에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제기대명사죠. 그 창의성 그 단어 그 자체를 taking a close look at,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뭔가 이렇게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예가 주어진다는 소리겠죠. The terms etymologically. etymology 해석이 어원이라는 소리, etymological 해석이 어원이라는 형용사죠. The term, 그 용어, 그 단어. 텀이 단어 또는 용어 이런 뜻도 있죠. 결국은 이 creativity라는 그 용어, 그 용어의 etymological root, 즉 어원적인 뿌리는 take us back to에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준다고. 라틴 단어, 라틴의 어떤 버브가 동사죠. 라틴어 동사인 요 단어로 우리를 데려가 준다니까 결국은 그 creativity라는 그 단어의 etymological root, 어떤 어원적인 뿌리는 라틴어 동사인 요 단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which meant, 뭐를 의미하는 거였다고. bringing something forth. 말 그대로 뭔가를 앞으로 가져다 주는 거. 즉, making or produc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뭔가를 producing. 생산한다는 의미인 이 라틴어 동사 여기에서 기원을 한다는 거겠죠. However, 그렇지만 이 개념이, 이런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개념이 was not applied. 이 개념이라는 그 창의성 이런 개념이 뭐 라틴어에서 이런 라틴어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개념이 was not applied 수동태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 apply가 적용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죠. 뭐 어디 신청하다는 뜻도 있고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For several centuries. 즉 수세기 동안은 인간의 창의성에 이 개념이 즉 어떤 이 creativity라는 이 창의성이라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적용됐는데? 대신 instead the idea of creation was associated with 그 creation 창조 뭐 만들다 creation이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이게 주어져 creation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was associated with 아까 봤죠?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관련이 있다 해서 뭐랑 관련이 있다는 거 인간이 아니고 God 신과 그리고 the generative power of nature 자연의 그런 어떤 generative power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힘, 뭐 생성력 이 정도가 되겠죠. 자연의 어떤 만들어내는 힘, generative power 그런 거랑 이런 creation이라는 단어가 관련이 있지 인간하고는 관련이 없었다는 거. 수세기 동안.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뭐 인간임을 만들고 하는 데다가 창의성 이런 어떤 말들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럼 뭘 썼는데? different terms, 다른 용어들, arts나 뭐 artist 같은 이런 단어들. 이게 지금 뭐랑 더 비슷한 건데 similar to today's notion, 오늘날의 노션의 개념이요. 오늘날의
그 아트라는 그 개념이랑 더 비슷한 arts나 artist 같은 이런 어떤 이 라틴어 단어들이, 용어들이 해서 different terms, 이게 주어죠. terms, 이 용어들이 were applied, 또 적용이 되었다. 어디에? to 전자서서 인간의 forms of making,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만드는 형태에다가 creativity 이런 단어보다 뭐 arts and artist처럼 오늘날 개념의 그 아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arts and artist 이런 어떤 용어들이 were applied, 적용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both technical or and artistic, 뭔가 기술적인 거든 아니면 artistic, 예술적인 거든 둘 다의 어떤 forms of making, 인간이 만드는 그런 어떤 형태 다 이런 arts and artist 같은 다른 용어들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as such, the earliest 13th century, 뭐 제일 초창기 그리고 13세기에 use of create, 그런 어떤 창의, 뭐 만들다라는 create라는 그 단어의 사용들에서 uses 이게 주어져. 그래서 복수로 were 어디에 써 있었다고? in the passive past participle, 이게 지금 passive, 이 participle 밑에 있죠, 분사. past participle라는 게 이제 과거 분사. 그것도 패시브에서 수동의 수동적인에서 뭐 문법적으로 따지면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 과거 분사 형태에서 그렇게 was created 이렇게 수동태 과거 분사 형태에서 처음 그리고 13세기에 이런 create라는 단어의 사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it's only in the 15th century 그러다가 it's only in the 15th century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서 it's 약간 강조구문 같은데 the present tense, tense가 또 문법적으로 따지면 시제란 뜻이죠. 뭐 형사는 긴장된 이런 형사 뜻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 시제, 어떤 현재 시제랑 그리고 present participate 이건 이제 현재 분사겠죠. 현재 분사, 그러니까 ing부터는 현재 분사. 그런 어떤 현재 분사, 현재 시제랑 현재 분사 그 단어, 그 용어, 그 동사, 그러니까 만들다 create라는 단어에 현재 시제랑 그리고 현재 분사의 이 현재 분사는 이제 언제 사용, 이 주어는 present tense and present participle 이 세 개 주어죠. 그게 began to use,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only in the 15th century에서 이때 강조구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어, 그 용어, create라는 그 단어의 그 동사, 원래 verb가 동사잖아요. create라는 그 동사의 present tense, 현재 시제, 그리고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 형태가 began to be used, 사용되기 시작한 거. 그게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to use가 아니고 to be used 이렇게 to 동사 수동태 쓴 것도 보고.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only in the 15th century. 즉, 15세기에 돼서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처음에 13세기 때는 왜 그 단어, create라는 그 단어의 사용이 이런 수동태, passive, past participle, 수동태, 뭐, 과거분사에 사용되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 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creativity, 즉 창의성이라는 게 뭐란 연관이 있었다고? 어떤 신적인 거, 그거랑 연관이 있었지. the human, 인간적인 거랑은 연관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지금 앞에 보면 전부 다 이 창의성과 관련된 거는 또 어떤 신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의 또 generative power, 어떤 생성력 그런 거랑 관련이 있었고, 인간이 뭔가 만드는 거, 그것도 기술적이든 아티스틱 예술적이든 인간이 만드는 형태에다가는 오히려 지금의 개념인 아트 예술의 개념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이 아티스트나 아티스트나 아니면 아트스 이런 어떤 다른 어떤 terms 용어들이 사용되어졌다고. 그래서 한 13세기쯤 돼가지고는 이런 create라는 그런 단어는 이렇게 수동태 과거 분사 형태 처음 사용되었고, 그리고 어떤 그 create라는 동사에 현재 시제나 아니면 현재 분사 형태가 began to be used, 사용되어진 것은 불과 in the 15th century, 15세기 때 그렇게 됐다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런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간하고는 opposed, 인간하고는 어떤 인간적인 거랑은 반대로 the divine, 어떤 신적인 거랑 was associated with,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5분 자리에 들어가겠죠. 조그만 내용이 재밌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앞쪽에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왜 인간적인 거랑 인간하고 관련 없이 쓰였는지 쭉 얘기해주고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은 인간적인 것하고는 반대로 the divine, 신적인 거랑 연관이 있었다라고 5번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this conception, 이런 개념화, 즉, 이렇게 인간적인 거다가, 인간에다가 어떤 창의성을 적용시킨 이런 게, 근데 이런 개념화라는 게 참, 그 옛날 가지고 있었던, 즉, 인간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거에다가, 아니면 뭐 어떤 자연의 어떤 이 생성력, 이런 데만 창의성이라는 그 단어를 적용시킨 이런 게, 이런 개념이 컨셉션이 처음 도전을 받았다는 거.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도전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는 그게 또 이렇게 was challenged, was replaced 이렇게 수동태로 생겼죠.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more or less 거의 대부분 entirely 거의 완전히 전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졌다. 언제?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전치사죠. 많은 동안. the enlightenment 계몽이라는 소리죠. 아 이거 보니까 또 윤석열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 하여튼 웃기는 양반이야. The enlightenment라는 말로 enlightening 동사가 계몽시키다. 계몽시키다는 게 뭔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enlightenment 계몽 또는 뭐 계몽주의. 여기서 during the enlightenment니까 그 계몽주의 시대. 결국은 그 르네상스 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처음으로 이런 개념이, 즉, 인간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연의 어떤 생성력에만 이런 창의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적용이 됐다는 그런 어떤 게, 이런 개념이 처음 르네상스 시대 때 도전을 받아서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 시대, 즉, 르네상스 시대 동안 그게 완전히 거의 다 리플레이스, 대체됐다, 즉, 인간에게도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이것도 이 자리쯤에 들어가겠죠. 창의성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것들도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보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지 저절로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꾸 문장 삽입 문제도 그렇고 빈칸 추론도 그렇고 유형을 따지지 말고 글을 많이 읽고 해서 문해력을 키워놔야 돼. 그러면 유형하고 관계없이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다고. 괜히 쓸데없이 난 이거 못해 이런 선입관 가지지 말라 그랬죠. 자, 이런 문제들도 모르는 단어 일단 있으면 그거부터 찾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또 몇 번을 자기가 또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또 뒤에 있는 해설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 강의 같은 거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하고 또 듣고 생각하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고 또 보고 해야 돼. 그런 곰처럼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실력을 키우는 거지.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보면 빨리 간단하게 그런 건 없어. 그렇게 빨리 되고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일이 힘든 게 어딨겠어. 다 쉽지. 열공하라고.